네, 이스라엘이 곧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과 이집트 등 주변국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 등 이스라엘 북부 전선의 전운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확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동을 순방하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재방문할 예정이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위한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김수환 한국외대 중동 이슬람 전략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쟁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확전 가능성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번 사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급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또 피해가 컸고요. 그렇죠. 그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공습으로 인해서 가자 지구에 지금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 납치돼서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는 그런 인질 수가 150명 또는 최근 발표에서는 그것이 정확히 126명이다라는 또 발표도 있었는데요. 예. 정확한 것은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자 지구 내에 인질이 지금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가자 지구 내에 지상군 투입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이 많은 병력을 지금 배치시키고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오늘까지 양측 사망자만 4,1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자 지구에 민간인 부상자만 해도 9,600명이 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계속해서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에 앞서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남쪽으로 이동해라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동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아무래도 국제적인 어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비난을 좀 면하기 위해서 북쪽 지역으로 일단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집중할 것 같은데 가자 시티를 비롯한 북쪽 지역에 있는 약 110만 그 가자 주민들 남쪽으로 피난해라라고 24시간 줬고 추가 시간을 줬고 또 그 대피 루트까지 지정을 해줬습니다. 네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비난하듯이 과연 이 많은 110만 명 그 주민들이 24시간 조금 넘는 시간 안에 대피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노약자도 있고 특히나 이제 병원에 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남쪽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가자지구 북쪽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가자 주민들이 우리는 그래도 집에 남아 있겠다. 공격을 받아도 집에 남아 있겠다. 위험을 무릅쓰겠다 하는 또 주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주민들이 남쪽으로 대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군이 그 가자지구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대피를 해라라고 최후 통첩을 한 그 시간은 지금 지난 상황인 지난 거죠? 상황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7시까지였었던 건데 그렇다면 이제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출구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이제 이집트랑 맞닿은 그 라파 그쪽이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에서는 그곳을 좀 열어주겠습니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집트 대통령을 만났죠. 예. LCC 대통령을 만나서 남쪽 국경 라파 국경을 좀 오픈해달라, 개방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것이 남쪽 지방의 시나이 반도에 라파 국경 검문소가 있는데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자 주민들이 현재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개방할 시 물론 이집트에서는 외국인들과 이중 국적자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겠다, 한시적인 개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예. 아직은 그것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개방했을 때 가자 주민들까지 같이 이집트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이집트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손쉽게 지금 당장 이것을 오픈한다라는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오픈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가자 주민들까지 한꺼번에 이집트 국경으로 넘어오는 데 대한 그 부담이 이집트는 꽤 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이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서 일단은 최후 통첩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 이제 들어가는 것만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언제 들어갈지를 이제 결정하는 일만 남았을 텐데 어떤 걸 지금 가장 글쎄요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방위군이 소규모 병력을 이미 투입했고요. 그래서 인질들의 어떤 향방이나 하마스 대하는 위치를 좀 파악하는 등 그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상황이 끝났고 이제 가자 주민에 대한 대피령이 내렸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이
또는 지상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곧 임박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아무래도 지상전을 대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가자 지구에 억류된 난민들일 것입니다. 인질들일 것입니다. 인질들이 150명 있는데 그 인질들이 어디에 지금 억류돼 있는지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하 땅굴, 알려진 바로는 500km나 되는 그 촘촘하게 건물과 건물 사이로 연결된 그 땅굴에 어딘가에 인질들이 납치돼 있고 억류돼 있고 그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이 쉽게 지상전을 벌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국제적인 비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인도적으로 가자 주민에 대한 공습을 멈춰라,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한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냐는 비난은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가자 지구가 굉장히 옛날 구시가지입니다. 거긴 개발이 잘 안 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도로와 촘촘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군의 커다란 탱크나 기갑사단이 몰려 들어가도 그 좁은 길과 촘촘한 어떤 도로들을 과연 어떻게 또 헤쳐나가고 결국 시가전이 될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는 입장들 보면 하마스를 부숴버릴 것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썼어요. 그걸만 보면 지금 그 목적이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지상군이 투입이 되는 것인지 혹은 그보다 이 부숴버릴 것이라는 이런 워딩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하마스 지도부를 일단 제거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의견이 좀 나오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마스 어떤 지도부 하마스 대원들을 사살하고 괴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인질 구출이 또 가장 급선무겠죠. 그래서 지금 지상전을 대비해서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할 것이다라는 예측과 동시에 그것이 너무 인질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니 민간인들의 희생을 불보듯 뻔하게 면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대테러 부대 를 투입해서 어떤 시가전으로 이런 하마스 대원을 괴멸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그런 작전으로 가자라는 방향도 또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작전의 어떤 그럴까요? 모습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원하는 목표를 다 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불가능하죠. 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군도 모르지는 않을 것 모르지는 같은데. 않습니다. 그래서 네탄야후 총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큰 비난의 직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시적으로 이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부가 단결이 된 건 사실인데 그전엔 굉장히 갈등과 분열 상태였어요. 그 이스라엘 그 내부 사회에 있어서. 그런데 한시적인 그 단결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어떤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는 분명히 하마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괴멸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퍼부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질들의 희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지상전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면 네탄야후 총리는 인질들의 그리고 민간인들의 희생을 감내한 아주 최후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단합을 위해서 지금의 이 전쟁을 만약에 활용을 한다는 거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전이 시작됐을 때 뭐 인질들을 비롯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져서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억류된 그 인질들이죠. 유대인 인질들. 물론 외국인 인질들도 다수 포함이 돼 있지만 그 억류된 유대인 인질들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네탄야후 총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국제 사회의 인도적인 어떤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가자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지금 네탄야후 총리가 많이 그 지상군 투입을 지금 주저하고 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피 명령도 내리고 이 루트까지 제시해 놓은 상황인 거죠. 인도주의를 만약에 가장 최우선으로 한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뭐 공격은 잠시 미룰 테니 인질을 먼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평화적인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은 좀 없겠습니까?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적으로 평화 협상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미국을 통한 아랍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한 또 중국까지 나섰지 않습니까? 이런 외국 주변 국가들을 통한 그런 인질 협상은 꾸준히 지금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측면에서는 직접 뭐 하마스 지도부랑도 접촉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마스 지도부보다는 아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하무드 아바스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주변국을 돌고 다시 이스라엘로 방문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변 아랍국, 사우디아라비아, 네.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요르단 등 많은 아랍 국가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주변 아랍국들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서 그것을 이번에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그런 의견을 전할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네타냐후 총리 그 지상군 투입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이것이 이란까지 끌어들이는 어떤 확전의 사태를 막고자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확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전방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항모를 배치한다던가 지금 둘 사이에 적극적인 휴전을 뭔가 이렇게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좀 흘러가길 바라는 겁니까? 미국도 난감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뚜렷할 내세울 만한 어떤 대중동 정책을 결실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위해서 사실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왔거든요. 예. 그것이 거의 성사될 단계에서 지금 이 하마스 공격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결코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특히 내년 대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장기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잘 마무리하려고 지금 중재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현실화 가능성 있겠습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이스라엘에 초청을 했죠. 뭐 상황이야 초청하는 형식이지만 결국 미국의 지원을 확고히 해달라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간다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공식석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직접 또 이스라엘을 이 상황에서 방문하는 것과 그 메시지는 영향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좀 약간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각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으로서 뭡니까? 아무래도 미국 중재 하에 예. 그리고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조 하에 또 아랍 국가니까 아랍의 또 이슬람의 종주국이니까 미국이 주도하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문제를 적당히 중재를 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휴전 내지는 정전으로 이끄는 것이 그동안에 쭉 이어왔던 어떤 대중동 상태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것이 수순이 되지 않을까. 가장 이 상황에서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해결책이든. 예. 하지만 그나마 차선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제 그 지역들을 좀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각각의 목소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국 아랍 국가들은 예. 한 목소리예요. 민간인의 희생은 최소화해야 된다.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이런 공격은 무력 공격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그 권위를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하마스를 지지한다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를 위시한 주변 아랍 국가들도 하마스에 대한 어떤 무장 정파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유연한 해결점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는 없어야 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것은 큰 피해가 양측에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합의점을 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시나리오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물론 아직 지상군 투입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상군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원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마스를 괴멸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하마스 자체를 완전 괴멸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남아있는 전력이 어딘가에 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 하지만 하마스의 주된 주력 부대를 만약에 피해를 주고 없앴다 할 때 네. 과연 이 가자지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예. 그런데 2005년에 이스라엘이 이미 이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시켰어요. 네. 근데 이 가자지구에 다시 이스라엘이 병력을 투입하거나
해서 통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난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대 지금 서한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있죠. 예. 그리고 파타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당은 굉장히 이스라엘 편에 온건한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파타당은 하마스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두 국가 해법, 두 국가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자,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라는 것을 인정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와 이 노선이 갈린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하마스가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만약에 많이 물러난다면 이 공백을 파타당이 아마 가자 지구를 조금 통치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서한지구 파타당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그러한 입장을 내고도 있습니까? 입장을 낸 것이 파타당이 최근에 우리는 하마스의 공격에 반대한다.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벗어난 것이다라고 하마스와 아주 분명하게 노선 차이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보다는 아무래도 파타당이 훨씬 부담이 덜하죠. 온건 성향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죠. 가자 지구 점령은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냈거든요. 자, 어쨌든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점령한다는 건 무력 점령입니다. 그렇죠. 공격에 의한 무력 점령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무력 점령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중동 문제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 중동의 평화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많이 잊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수면 위로 부상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또 언론에 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헤즈볼라 이제 레바논 쪽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좀 어떤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헤즈볼라는 예.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시아파 무장 조직입니다. 그래서 시아파와 즉 이란과 궤를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하마스는 순니파 무장 정파잖아요. 네. 그래서 이슬람에서 종파적으로는 뭐 다른 종파이지만 그렇지만 대이스라엘 어떤 전력이나 대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적극적으로 그동안 자금 면에서 또 무기 지원, 군사 지원 등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발표를 하기를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즉 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적극적으로 위해 싸우겠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헤즈볼라가 정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헤즈볼라가 참전을 한다면 헤즈볼라 독자적인 단독 결정에 의해서 참전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떤 이란의 간접적인 어떤 암묵적인 승인이 있어야 헤즈볼라가 참전을 할 것이고요. 아마 지금은 이란도 이런 그 하마스 공격과 이스라엘 상황이 이번 사태가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지금 국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공격을 네네. 주고받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어떤 이번 사태에 참여는 개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도 지금 뭐 보도 나오는 걸 봐서는 언제라도 이게 조금 더 격화되면 참전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란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죠. 예.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예. 그런데 이 이란의 입장도 참 이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았고 최근에야 미국과의 어떤 해빙 관계에 있어서 해빙 모드에 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동결됐던 60억 달러 그 석유 수출 자금이 풀려서 까타르를 통해서 이란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거고요. 지금 이란 내 자국 상황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란은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개입 또 직접적인 개입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던 초두에 이란은 분명하게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나서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배우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또 미국도 이번 사태가 어떤 국제전이나 어떤 국제사회력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를 통해서 이란 외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인 해결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란다. 네.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란이 개입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합의에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란의 참전 가능성이. 없다기보단 낮다는 낮다.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메시지를 내는 건 네. 어떤 이유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하마스를 계속 지지해 왔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외교적인 계속 압박을 강하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국지적으로 공격을 하고 최근에 시리아에 있는 주둔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격을 이스라엘을 아, 공격했잖아요. 예, 예. 이런 어떤 국지적인 공격도 전면적인 공격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이란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강경한 어떤 발언들,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지 이걸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의지는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태가 일어났었던 것이 어쨌든 하마스의 기습적인 공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배후에 이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초두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란이 직접 개입했냐, 배후가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yes와 no가 공존하는 것이 자,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번 사태를 하마스 이런 식으로 언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동안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이 하마스라는 무장 조직과 무장 정파를 계속 자금으로 또 군사 조직으로 또 무기로 지원을 해왔거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란은 분명히 입김이 작용을 한 것이죠. 그렇네요. 꽤 복잡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럼 지금 이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좀 흐를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타냐후 총리도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비난도 있고 또 인질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을 공격했을 때 인질 희생 없이 민간인 희생 없이 이 지상전을 감행하고 과연 하마스 지도부나 하마스를 괴멸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높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예. 또 하마스의 공격, 또 레바논의 전쟁을 통해서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은 해야 되겠고 예. 국제사회의 이 어떤 비난은 있을 것이고 또 하마스는 그렇다고 해서 가만둘 수는 없고 또 이스라엘 국민들의 어떤 분노도 있고 하다 보니 딜레마이긴 한데요. 이 상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제3자에 의한 중재로 인해서 커다란 민간인 희생 없이 예. 그리고 인질 협상을 통해서 휴전이나 정전 상태로 인해서 좀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환 한국외대 중동 이슬람 전략 교수와 관련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